안녕하세요. 불교여정 TV입니다. 오늘은 수행과 명상, 호흡 명상의 실습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숨을 쉬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호흡을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까지 수많은 수행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흡 명상, 즉 아나파나사티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명상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나파나사티는 팔리어로 아나는 들숨, 파나는 날숨, 사티는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즉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흡 명상을 어떻게 실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수행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의 기본 자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자연스럽게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앉아주세요. 다리는 가부좌를 하거나 반가부좌를 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거나 손바닥을 위로 하여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엄지손가락끼리 가볍게 맞대는 법궤정인을 해도 좋습니다. 눈은 감거나 반쯤 감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만약 졸음이 온다면 눈을 조금 더 뜨고 마음이 산란하다면 완전히 감아주세요. 자세를 잡았다면 이제 본격적인 호흡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대로 두고 그 호흡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코끝이나 인중 부위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의 감각과 숨이 나갈 때의 감각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찬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마음이 딴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산란함입니다. 앉아서 명상을 시작하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걱정거리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생각도 마음의 하늘에 잠시 떠다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졸음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조금 더 뜨거나 깊게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으면 잠시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자세를 조금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의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호흡 명상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세기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하나씩 세어가는 방법입니다. 들숨에서 하나, 날숨에서 둘, 다시 들숨에서 셋, 날숨에서 넷, 이런 식으로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몇 개까지 샜는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가지 세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길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을 할 때는 긴 호흡을 한다고 알아차리고
짧은 호흡을 할 때는 짧은 호흡을 한다고 알아차립니다. 호흡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의 변화를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몸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의 움직임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 사이의 정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아주 짧은 정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 보세요. 이 정적 속에서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의 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친 호흡, 부드러운 호흡, 따뜻한 호흡, 차가운 호흡 등 호흡의 다양한 질감을 관찰해 보세요. 마치 와인을 음미하듯이 호흡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 명상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한두 번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중급 단계에서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몇 분간은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신체적 긴장도 많이 풀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명상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관찰하는 자와 관찰당하는 호흡이 하나가 되어 호흡 자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깊은 평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 단계에서는 호흡을 넘어선 경지에 이릅니다. 호흡도 몸도 마음도 없는 순수한 의식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의 경지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 명상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즉시 효과를 나타냅니다. 호흡 명상의 즉각적인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단 몇 분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은 마음의 집중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호흡 명상을 하면 감정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호흡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제 장기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정심 증가입니다. 꾸준한 호흡 명상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 향상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 증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집니다. 분노와 증오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개발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 집착하면 고통이 생긴다는 것,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호흡 명상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호흡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명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마치 마음의 샤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중간 짧은 명상입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할 때 3분에서 5분 정도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금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명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면 그날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를 놓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행 중 호흡 명상입니다. 걸으면서도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과 호흡을 조화시켜 보세요. 걷기와 숨쉬기가 하나의 리듬이 되도록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대화 중 호흡 명상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호흡을 의식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합니다. 너무 애쓰거나 긴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조급해하면 오히려 명상이 어려워집니다. 그냥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상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수행 과정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 꾸준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산만한 곳에서는 명상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이제 호흡 명상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호흡 명상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뇌에는 실제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져서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됩니다. 해마가 커져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합니다. 또한 명상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려서 세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질병 저항력을 높입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서 만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심장학 연구에서는 명상이 심박수 변이성을 증가시켜서 심장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내분비학 연구에서는 명상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늘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들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의 효과를 현대적 언어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 명상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부수적 효과들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생각과 감정들로 시끄럽고 어수선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습니다. 하지만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래의 맑고 평온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충만함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로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파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는 것을 안다. 긴 숨을 쉴 때는 긴 숨을 쉰다는 것을 알고 짧은 숨을 쉴 때는 짧은 숨을 쉰다는 것을 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입니까? 특별한 기법이나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모든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현재 순간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변화의 법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시작과 끝,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호흡을 통해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상호의존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나무의 광합성과 연결되어 있고 지구의 대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호흡 명상 가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제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 근육도 이완시키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감으세요. 주변 소리들을 차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세요.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세요. 코끝이나 인중 부위에 집중해 보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을 느껴보세요.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폐로 향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날숨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공기가 폐에서 나와서 콧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도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숨, 멈춤, 날숨, 멈춤의 사이클을 계속 관찰해 보세요.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음입니다. 지금부터 10번의 호흡을 함께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들숨을 깊이 느껴보세요. 날숨을 천천히 내보내세요. 둘, 마음을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모든 것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셋, 호흡이 온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껴보세요. 넷, 들숨과 함께 평온이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긴장이 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섯,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섯, 호흡이 자연의 선물임을 느껴보세요. 일곱,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덟, 호흡과 하나가 되어보세요. 아홉, 깊은 평안을 느껴보세요. 열, 이 평온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세요. 명상을 마치기 전에 잠시 이 고요함을 만끽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오면 이런 평온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것이 전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고급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념처 호흡 명상입니다. 이는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호흡과 함께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는 호흡할 때 온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 팽창하고 배가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나갈 때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호흡이 온몸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는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들을 관찰합니다. 즐거운 느낌인지, 불쾌한 느낌인지, 중성적인 느낌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런 느낌들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는 호흡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마음이 산란한지, 집중되어 있는지,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등을 알아차립니다. 법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는 호흡을 통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들을 직접 체험합니다. 무상, 고, 무아, 영기법 등을 호흡 속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선정호흡 명상입니다. 이는 더 깊은 집중 상태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호흡 명상법입니다.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계,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후회, 들뜸과 걱정, 의욕을 호흡 명상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하여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초선에 들어가면 대상을 택하여 머무르는 심소인 신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심소인관, 그리고 기쁨과 행복, 일심이 함께 일어납니다.
호흡과 함께 깊은 기쁨과 평온을 경험합니다. 2차선에서는 신과 관이 사라지고 더 깊은 고요함에 들어갑니다. 3차선에서는 기쁨마저 사라지고 행복과 일심만 남습니다. 4차선에서는 행복과 괴로움을 모두 초월한 완전한 평온에 이릅니다. 세 번째는 윗바사나 호흡 명상입니다. 이는 통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호흡 명상법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세 가지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직접 체험합니다. 무상성은 매 순간 변하는 호흡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들숨도 순간순간 변하고 날숨도 계속 변합니다. 고성은 호흡에 집착할 때 일어나는 불만족감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원하는데 얕은 호흡만 된다든지 편안한 호흡을 원하는데 거칠게 느껴질 때 고통을 경험합니다. 무아성은 호흡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주체와 관찰당하는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고 순수한 알아차림만 남습니다. 네 번째는 자해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과 함께 자애심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들숨과 함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날숨과 함께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을 보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하며 숨을 들이쉬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며 숨을 내쉽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서 가족, 친구,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자애심을 보냅니다. 호흡을 통해 온 우주에 사랑을 전달한다고 상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기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을 통해 연기법을 깨달아가는 수행법입니다. 들숨이 있기 때문에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숨이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호흡이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하고 폐가 있어야 하고 근육이 움직여야 하고 신경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호흡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나의 호흡이 식물의 광합성과 연결되고 지구의 대기와 연결되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혼자 숨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런 고급 기법들은 기본적인 호흡 명상이 안정된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 자주 일어나는 경험들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 저절로 멈추는 경험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호흡이 매우 미세해지거나 아예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세요. 몸이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몸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몸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대한 집착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나 색깔을 보는 경험입니다. 명상 중에 다양한 빛이나 색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네 번째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경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억누르지도 쫓지도 말고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다섯 번째는 깊은 평온감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는 순간 그 평온은 사라집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모두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 명상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변화와 극심한 경쟁,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인간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흡 명상은 개인적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분노보다는 자비를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호흡 명상과 다른 수행법과의 연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다른 모든 수행법의 기초가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을 의식하면 더 깊은 수행이 가능합니다. 발걸음과 호흡의 리듬을 맞춰보세요. 독경을 할 때도 호흡을 고려하면 더 의미 있는 수행이 됩니다. 숨이 끝날 때까지 한 구절을 읊고 들숨과 함께 다음 구절을 시작해보세요. 절을 할 때도 호흡과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절을 내려갈 때 날숨, 올라올 때 들숨을 의식해보세요. 법문을 들을 때도 호흡 명상의 자세를 유지하면 더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들리는 법문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한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은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이거나 악화 요인이 됩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명상의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 호흡 명상을 통해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명상을 통해 불안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에도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중독의 근본 원인은 현실 도피 욕구와 즉각적 만족 추구인데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명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 연령대별 호흡 명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호흡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풍선 불기, 비누방울 만들기, 바람개비 돌리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흡을 의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호흡 명상이 도움됩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으로 힘들 때 간단한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일상생활 속 호흡 명상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 업무 중간, 가사일을 하면서도 호흡을 의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는 건강관리를 위한 호흡 명상이 좋습니다. 깊은 호흡은 폐 기능을 개선하고 명상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들에게는 태교를 위한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평온한 호흡이 태아에게 안정감을 주고 출산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호흡 명상의 전통적 계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는 아나파나사티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의 마하시 방법, 태국의 아잔차 전통, 스리랑카의 사마타 윗바사나 등 다양한 전통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지관 수행의 일부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천태종, 한국의 가나선, 일본의 좌선 등에서 호흡 명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밀교에서는 프라나야마라는 고급 호흡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차크라와 연결된 복잡한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서구의 명상 전통과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결합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 명상을 깊이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명상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동기입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해탈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할수록 수행의 효과도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환경입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산만한 환경에서는 깊은 명상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마련하세요. 네 번째는 건전한 생활 습관입니다. 술, 담배, 과식, 불규칙한 생활은 명상을 방해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명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스승이나 동료입니다. 혼자서만 수행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스승의 지도를 받거나 함께 수행하는 동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명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 명상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증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와 남, 자와 타의 구분이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때 진정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심이 발생합니다. 자신만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존재들을 고통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대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인 보살도의 시작입니다. 호흡 명상이라는 작은 수행이 결국 보살이 되는 큰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 명상의 실습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호흡 명상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는 수행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호흡 명상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수적 효과들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그 불성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호흡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들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모든 걱정을 내보내세요. 여러분 모두가 호흡 명상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